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 박영우. 퇴근 무렵 홍대 앞 69 바나 홈바에 가면 홀로 칵테일을 즐기는 여자들이 많지요. 칵테일이 혀에 휘감기듯 매력적인 여자들이 저마다 슬픈 표정을 한 채 미끈한 다리를 꼬고 앉아 마일드 세븐을 꼬나 물지요. 물론 나도 혼자이지요. 내원 휘황한 거리를 나서다 보니 문득 학교 담벼락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보이질 않겠어요. 야들아, 마일드 세븐 피지 말거라. 정신대 할머니 일동. 두 번째 시입니다. 바다가 허수경.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나는 바다를 맞아 가득 잡으려 하네. 손이 없네. 손을 어딘가에 두고 왔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손이 없어서 잡지 못하고 오려고 하네. 눈이 없네. 눈을 어딘가에 두고 왔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바다가 안기지 못하고 서성인다. 돌아선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싶다. 혀가 없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다. 글썽이고 싶네. 검게 반짝이고 싶었네. 그러나 아는 사람 집에 다 두고 왔네. 네, 복습합니다. 어조는 설명이 좀 다양했었죠. 네, 지난 영상에서는 시 속의 화자가 독자나 시적 대상에게 말하는 태도 이런 걸 어조라고 하고요. 어조와 화자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자, 화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적 자라고도 부르고 서정적 자라고도 부르고 서정적 주체라고도 부르고 또 칼융식으로 페르소나라고도 부르죠. 페르소나가 무슨 뜻이죠? 가면, 탈이라는 뜻이죠. 네, 이 부분 칼융의 그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인간의 타고난 정신 세 가지 구성 요소 이 부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네, 뭐뭐 있었어요? 잠시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그림자, 영혼, 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탈, 가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원래 페르소나는 일반적으로 가면이라고 불러요. 그림자는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중에서 그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림자는 무의식적 자아의 어두운 측면, 또 열등하고 즐겁지 않은 측면, 뭔가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 우리의 자아는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두운 측면, 뭔가 열등하고 즐겁지 않은 측면을 가리킵니다. 근데 또 영혼은 두 가지로 또 보죠. 영혼은 인간의 내적 인격이고 내적 인격. 그리고 탈은 인간의 외적 인격이다라고 합니다. 네, 내적 인격과 외적 인격.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영혼은 인간의 내적 인격이고 탈은 인간의 외적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혼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성질이 있는데 아니마는 그죠? 우리 남자에게도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고 여자에게도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둘 다 있는데
아니마는 여성성을 가리켜요. 네, 남자도 여성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무스는 이렇게 아로 끝나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라틴어들이 다 그래요. 아니무스는 남성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네. 원래 아니마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아가 여성이고 어스가 이렇게 남성이에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네. 생명인데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성성에는 어떤 것들을 여성성이라고 그래요? 몽상, 밤, 휴식, 뭔가 좀 부드럽고, 그죠? 평화, 식물, 다정한, 부드러움, 수동적, 그리고 통합을 중시해요. 여자들은. 왜 엄마들은 주로 좀 뭐든지 하지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좀 많이 보이죠. 그런데 아빠들은 흔히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다 해보라고 하죠. 네. 개인적 비합리적 양상을 지닌다라고 칼 융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물론 틀리는 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맞는 면도 있죠. 여성성 그리고 남성성을 또 이렇게 분리했어요. 현실적, 네, 현실적. 그래서 감수성이 떨어지죠, 남자들이. 그리고 삶의 언어, 역동성, 낫, 야심, 계획, 동물, 능동, 분열,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국가, 사회 중심 등의 양상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측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네. 이런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죠. 칼 융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페르소나, 탈이라고도 하고 가면이라고도 하는데, 페르소나는 인간의 외적 인격인데, 좀 설명 기억나시죠? 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가면을 쓴다고 해요. 개인은 한 가지 가면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만약에 아버지면은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대할 때는 아버지로서의 가면을 쓰게 되고, 또 아내를 대할 때는 남편으로서의 가면을 쓰게 되고, 또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회사 사장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가면을 쓰겠죠. 또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지나다닐 때는 낯선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띠게 돼요. 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칼 융은 그랬죠.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이다라고 하죠. 좀 말이 어려운가요? 자아가 이성적,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감당하는 부분이 자아인데, 그 자아가 또 저기 무의식까지, 네, 전체를 감당하는 자기를 찾아 떠난대요. 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시 보겠습니다. 화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어조와 관련된 겁니다. 네, 화자가 어떤 어조를 띠는가의 문제인데, 화자 문제 또 뒤에서 계속 나와요. 자, 항상 제목을 잘 보라고 그랬죠. 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 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화자의 태도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뭘 보고요? 어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조는 뭐가 결정해요? 이렇게 어미가 결정해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보조사고 조사예요. 요자는 아가 이제 종교령 어미이죠. 근데 아는 반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요는 뭐예요? 아는 낮춤말이고 요는 높임말이죠. 그래서 좀 중간쯤 높임말, 조금 높임말이긴 한데 여성적 어조죠. 이런 게 좀 친근한 어조. 그래서 이 자체에서만 봐도 좀 친근한 어조이면서 저 경어체잖아요. 그런데
보조사, 경어체를 쓰면 대부분 여성적 어조, 뭐 부드러운 어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서도 슬픈 표정 짓지 말아요라고 표현할 때 대체로 남성적 어조라고는 안 하겠죠. 여성적 어조죠. 그래서 여성적 어조들은 대부분 네, 부드러운 어조, 친근한 어조이기도 합니다. 네, 왠지 또 제목에서 내용상 제목에서 왠지 그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미안해요. 뭐 이런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퇴근 무렵 홍대 앞 욕구 바나 홈바에 가면 홀로 칵테일을 즐기는 여자들이 많지요. 네, 이렇게 요 많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어체를 딱 써가지고 많지 해버리면 낮춤말이잖아요. 그런데 많지요 해가지고 자 살짝 높임말이 되죠. 이런 어조들을 여성적 어조 또 뭐 여성적 어조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드러운 어조이기도 하고 친근한 어조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어조는 항상 정결의미의 형태가 어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왠지 이렇게 보면은 육구바나 홈바에 가면 이게 이제 조금 왠지 좀 뭔가를 암시하죠. 성적 이미지가 강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아, 그럼 내용도 그것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칵테일이 혀에 감기듯 칵테일 많이 드셔보셨나요? 네. 칵테일이 혀에 휘감기듯 매력적인 여자들이 저마다 슬픈 표정을 한 채. 자, 화자는 어떤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칵테일 마시는 여자들이 슬픈 표정으로 보이는 거죠. 왜요? 뭔가를 화자는 떠올렸겠죠. 그런데 사실 진짜 칵테일 마시는 여자들이 슬픈 표정은 아니었겠죠. 화자가 그렇게 뭔가를 떠올렸으니까 슬픈 표정이라고 썼겠죠. 이렇게. 네. 미끈한 다리를 꼬고 앉아 마일드 세븐을 꼬나물지요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미끈한 다리를 이렇게 왠지 여성의 다리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이것도 살짝 뭐 강하지는 않지만 살짝 약간 그 성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꼬고 앉아. 게다가 또 꼬고 앉은대요. 마일드 세븐을 꼬나물지요. 자, 뭐 성적 이미지하고 그리고 또 마일드 세븐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일본산 담배잖아요. 네, 일본산 담배를 꼬나물지요 라고 합니다. 벌써 뭔가 떠올리시는 분 계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나도 혼자 있지요 라고 합니다. 혼자래요. 이렇게 요로 끝나는 것.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왠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한 말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미끈한 다리를 꼬고 앉아 마일드 세븐을 꼬나물죠. 이 꼬나물다라는 말도 그냥 담배를 물지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꼬나물지요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낮잡아서 좀 수준 낮게 상대방을 수준 낮게 보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 꼬나물다 이런 말은 타인을 낮잡아서 하는 표현이라 낮잡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냉소적이고 그러면 이제 냉소적 어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비판하는 느낌도 들죠. 그러면 비판적 어조라고 할 수 있고 왠지 또 약간 미끈한 다리 뭐 긍정적인 듯 부정적인 듯 또 뭐 매력적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봐서 좀 조롱하는 듯한 어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롱조의 어조, 조롱의 어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나도 혼자 있지요. 혼자라는 말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혼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저 위에서도 뭐 혼자라는 말이 나왔었죠. 홀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네. 그 혼자라는 것이 이미지상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원 휘황한, 휘황한, 원래 휘황찬란한 이런 느낌인데, 휘황하다 이런 말은, 휘가 밝을 휘자잖아요. 또 황자도 밝을 황자고, 빛날 황, 빛날 휘, 빛날 황 이러죠. 내원 휘황한,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휘황찬란한 거리를 나서다 보니, 문득 학교 담벼락에, 학교 담벼락에, 학교죠, 학교. 학교가 하필 또 학교예요. 학교에서는 뭐 하는 데예요? 뭔가 가르치는 것이죠. 뭔가 의식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배웠으면 역사의식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사의식 같은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문득 학교 담벼락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보이질 않겠어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졌냐면, 야들아, 마일드 세븐 피지 말거라. 정신대 할머니 일동 하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뭐 정신대 할머니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아주 이 말은 항상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옳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옳은 표현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역사적,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아이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표현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래서 다른 의미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연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이 말을 이제 어떤 그 화자의 의도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런 이 부분을 주제의식이 어떤 주제라는 거죠. 주제. 바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담배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어떤 그 기억을, 그러니까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런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떠오르겠죠. 네, 그런데 자꾸 그 배울 만큼 배운, 뭐 물론 꼭 여성을 집어서 말하는 건 안 좋고, 그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배울 만큼 배운 젊은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성을 주로 꺼낸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들이 여성이니까 여성에다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남성도 똑같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정신대 할머니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으로 이렇게 낸 것 같고, 저 위에 표현들도 여성을 주로 이제 정신대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젊은 여성들이 어떤 역사 의식 없이 그 일본산 담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이제 그 정신대 할머니들이 더 아파할 것 같은, 더 아파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이 연을,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앞에서의 1년, 2년, 맞죠? 1년과 2년, 1년과 2년에서 여성적 어조로 또 그 여성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정신대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어떤 이미지로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상처받은 그 할머니들을 배려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좀 반성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가 허수경 시인의 시고요. 네. 바다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바닷가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가로 발음되면, 여기 뒤에 이 가에서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면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바다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죠. 바다가 뭐뭐 했다 이렇게. 네, 바로 주어적 의미로서 바다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또 내로 끝나네요. 이렇게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이제 이 종결의미가 어조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나는 바다를 맞아 가득 잡으려 하네. 손이 없네. 손을 어딘가에 두고 왔네. 그 어딘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손을 뭔가 잡으려 하면 손이 없어요. 네. 왠지 좀 뭐뭐하네, 뭐뭐했네, 뭐뭐했네 이렇게 종결의미를 약간 좀 낮춤말투의 종결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왠지 뭐뭐했네 뭐뭐했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왠지 친근한 어조 또는 뭐 약간 독백조로 보이기도 하죠. 독백하듯이 말하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뭘 잡으려 하면은 손이 없대요. 그리고 손을 어딘가에 두고 왔대요. 손이 없어서 잡지 못하고 울려고 하네. 눈이 없네. 눈을 어딘가에 두고 왔네. 그 어딘가에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내자로 끝나가지고 이렇게 내자로 끝나서 좀 독백적어죠. 좀 그러면서도 약간 낮춤 말투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친근한 독백조 이렇게. 아니면 친근한 독백적 어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자 봐요. 바다가 안기지 못하고 서성인다. 돌아선다. 가지 마라 하고 싶다. 혀가 없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로 끝나는 것은 뭐뭐 했다 이런 것은 좀 문어체적인 거죠. 문어체적 어조를 썼다는 것은 문어체적 어조다. 그러면 왠지 좀 단순 서술적 어조인 거죠.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뭔가 말을 서술을 하기 위한 어조로 보이죠. 이렇게 서술적 어조인데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친근한 독백적 어조로 오다가 갑자기 단순한 단순 서술적 어조로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조가 바뀌면 시가 왠지 좀 불안해져요.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 안 들고 불안한 좀 일관성이 없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웬만하면 어조의 일관성은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내로 끝나요. 이렇게 글썽이고 싶네, 검게 반짝이고 싶었네 이렇게 내로. 그러나 아는 사람 집에 다 두고 왔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조가 왔다 갔다 하면은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이 부분 상당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조를 꼭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조를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어조를 바꿔야겠죠. 이 말 생각하면 해야서사라 막 이러다가 달밤이 싫어 이렇게 어조가 확 바뀐 경우가 생각나요. 네, 해야서사라 말과 계시에서는 고운 해야서사라 아주 남성적이고 명령적이고 단정적이고 그죠? 좀 단호하고 그런 어조를 쓰다가 갑자기 달밤이 싫어 하고 아동적 어조를 쓰죠. 이렇게 싫어 이러는 것 같죠. 네, 그렇게 확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하면 바꿔야죠. 그런데 이제 시적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의 어조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라고 합니다. 어조를 꼭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진짜 꼭 바꾸고 싶어요. 그다지 어조 바꿀 필요는 없지만 시인이 그래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티 안 나게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행의 끝자리가 명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도치법을 써서 그 어미가 종결 어미가 드러나지 않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치법을 써버리면 종결 어미가 끝에 행 끝자리 안 오니까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종결 어미가 어긋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행의 끝을 명사형으로 끝나게 하거나 도치법을 써서 종결 어미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행 끝에서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두드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본 그 3년을 이렇게 바꾸면 좋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서는 안기지 못하고 서성이다. 이걸 앞쪽에다 써버리고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명사로 끝나게 해버리면 종결 의미가 잘 안 보이잖아요. 덜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안기지 못하고 서성이다. 돌아서는 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로 끝나버리죠.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가 아니고 하고 싶은데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그 집에 두고 온 혀, 이런 식으로 종결 의미가 행 끝에서 보이지 않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어조는 일관성을 지키는 게 좋고요. 어조는 뭘로 결정돼요? 어미, 종결 의미로 어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의 시적 내용과 어울리는 어조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꼭 어조를 바꿔야겠거든.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종결 의미가 행의 끝자리에 놓이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그 만년체, 간결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